여러분 2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 1차 시에는 이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2차 시에는 디자인의 기본 원리, 어떤 구성, 서피스 디자인을 하든, 영상 디자인을 하든, 웹 디자인을 하든, 제품 디자인을 하든, 그래픽 디자인을 하든, 그 디자인을 구성해 나가는 요소랑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어떤인데 오타 났네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혼자라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본격적인 서피스 디자인을 진행하기 전에 디자인의 구성 요소와 원리를 알아보죠. 그걸 알고 있어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 마치 구구단을 아느냐냐고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다 아시겠죠? 1학년 때 다 배우셨겠죠? 맞죠? 디자인의 지각 원리, 디자인은 조형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소비자는 조형 언어, 조형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소통한다. 디자이너에게 조형 언어는 문자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조형 전반에 걸친 지각의 원리에 대하여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디자이너에게 조형 언어는 문자, 글, 글 대신, 언어 대신, 바로 조형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포스터를 보고 조형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어떤 작업물을 보고 그 조형의 언어로 감동을 받고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조형 언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랑 소통하지 않는 디자인은 결국 앞에 1차 시에 얘기한 것처럼 창의적인 디자인도 아니며 객관적 디자인도 아니며 결국 죽어버리는, 사장돼 버리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이야기하고 독백이죠, 독백. 그럼 조용이란 뭐죠? 이 교수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 그러니까 조형이란 단어는 결국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조각을 하고 조소를 하고 공예를 하고 서양화를 하고 동양화를 하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도 조형이란 단어는 거론되는 거죠. 당연히 디자이너한테도 조형이란 단어는 결국 조형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나왔어요. 뭘 얘기하려고 이런 게 나왔을까요? 토마토가 보이고 요리하는 셰프들 요리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토마토 요리가 나왔어요. 왜 우리가 지금 디자인, 조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이 사람은 떠올렸을까? 자, 이거예요. 조형의 요소는 결국 요리의 재료가 되는 거고 원리는 조형의 원리는 요리의 과정, 레시피가 되는 거고 완성된 요리는 디자인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레시피에 맞게 만들어내서 어떤 요리가 나오느냐는 어떤 조형 요소를 가지고 어떤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완성되느냐예요. 한 가지 얘기할 때 베테랑의 이 그 요리사들은 매번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진 않겠죠. 일반 그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레시피를 붙여놓고 하지 디자이너들이 이 레시피를 아니 저 뭐죠 이 셰프들이 레시피를 붙여놓고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요리사와 같은 거죠. 디자이너가 매번 디자인할 때마다 붙여놓고 하나요? 벌써 머릿속에 거의 본능처럼
다 입력이 되고 마스터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형 요소와 원리를, 자, 조형 요소 이거 하고 조형 원리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원리 이런 것들 여기서는 회전을 해주고 뭐 이렇게 여기서는 좀 대비를 주고 해서 완성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자, 디자인에 조건이 있어요. 객관적 조건, 주관적 조건. 객관적 조건은 한목적성, 경제성. 이거 너무 우리를 무시했어.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 반드시 예술과 다른 게 바로 이거죠. 한목적성, 목표성이라고도 하죠. 대상과 용도,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 기능성, 실용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와 구조를,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전혀 쓰임새가 없어. 그럼 결국 그거는 한목적성, 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상실한 거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예술작품은 장식품으로만 놔둬도 돼요. 근데 디자인은 결국 목적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창출. 당연하죠. 너무 예쁘고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겠죠. 바로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은 역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디자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 대상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우리가 타깃층을 정하죠. 다음에 주관적 조건이요. 신미성, 얼마나 아름다운가. 독창성, 얼마나 창의적인 디자인인가. 크리에이티브죠.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지 신미적인지. 대중의 조형성, 시대적으로 또 미의 기준,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미의 기준, 사회적 개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레트로, 뉴트로가 있는데 레트로, 뉴트로가 유행하지 않을 때 갑자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막 이런 디자인을 가져왔어요. 알 수도 없는 디자인. 이건 아니죠. 근데 전체적인 게 그런 올드한 디자인에다가 새로움을 입혀서 뉴트로가 유행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아름다움도. 다음은 독창성이죠.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저기서도 만들고 A사, B사, D사 뭐 여러 군데서 만든 걸 또 만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앞서 만든 사람들보다는 무언가 다른 하나가 더 옵션이 돼야겠죠.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이 더해져야 된다. 다음에 질서성. 이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 한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굿 디자인이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술과 다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최대한 아름답게, 경제적이면서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쓰임새가 있는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질서를 가지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의 요소, 조형의 요소, 실제 요소. 실제 요소를 제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돼 있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로 매력적인 특성을 지닌다.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성. 이걸 우리 실제 요소라고 하는데 얘기하면서 계속 진행할게요. 아까 앞선 디자인도 그랬죠? 겉에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시각적 이미지보다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무의미한 디자인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요소 중에 두 번째, 개념 요소 나왔어요. 디자인에게 중요한 점선면 입체로 구성되어 있다. 점선면 나왔죠.
디자인은 점 하나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하얀 백지에 점 하나 딱 디자이너가 찍어놨다면 그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 조형 요소 점을 왜 찍어서 이야기하는 건지. 개념 요소는 쉽게 말하면 머릿속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요소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점선면 등의 요소 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라는 것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점선면을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이 서로 이동하고 교차하고 정지해서 여러 가지 표정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들 하나가 모여서 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점선면들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실제 입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제품의 점이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형태가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시각적인,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점선면이 시각적으로 응용이 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점이, 선이, 면이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면적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점은 앞에서 보이는 거랑 틀리게 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율동감을 가져오는, 똑같은 점을 가지고 이용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 점들이 이동하고 교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교차하느냐에 따라 되게 평범한 것들이 교차 지점에 의해서 다른 문양을 나타내기도 해요. 다른 모양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리고 점에 색깔을 입히고 그 점 안에 분해를 함으로 인해서 다르게 표현이 됐죠. 무언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들이 회전을 하고 오퍼시티, 투명도를 줘서 겹치니까 어때요? 또 앞에 점들과는 전혀, 이렇게 정적인 점들과는 다른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점들의 크기의 변화, 중첩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누군가의 포스터예요. 포스터 안에 점들이 무언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죠. 디자인의 그 소스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패키지에서도 이게 우리가 하는 서피스 디자인이에요. 화면에 모양들을 구성하고, 물론 질감은 여기서 안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패턴을 만들고 있고, 마찬가지죠. 쇼핑백도 이게 바로 서피스 디자인이에요. 점이 꼭 이렇게 정형화된 점만 있는 건 아니죠. 비정형화된 점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거 봤었죠. 서피스 디자인이 제품에 응용됐을 때 맨디니 작품, 이것도 점이에요. 또 다른 모양의 점들이죠. 제품에도 응용이 되기도 해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다음은 선을 얘기할게요. 점 다음에 두 번째는 선이에요. 선은 점이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치와 길이,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방향성은 있으나 폭은 없죠. 선의 성격은 길다. 근데 선의 성격은 길다라는 거 외에 선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직선, 곡선, 수평선, 수직선, 사선, 나선. 그래서 디자인에 내가 어떤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화면상에, 또는 긴장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또는 불안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선의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선은 경직, 확실, 단순, 강한 남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남성적인 선이라고 얘기하죠. 곡선은 섬세하고 공적이며 경쾌하고 부드럽고 여성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여성적인 선이라고 얘기하죠. 곡선의 미, 이런 게 있잖아요.
수평선은 평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안정적이고 평온한 느낌일 때 수평구도, 수평선을 쓰죠. 다 이러한 조형 요소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선은 엄숙함, 긴장감, 상승감, 권위, 희망. 사선, 운동감, 동적, 불안정. 나선형은 무한함. 이런 것들이 마치 9구단 암기를 따로 2단부터 9단까지 차근차근 하지 않아도 바로 즉각 여러분의 뇌에서 꺼내다 쓸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한하고 뭔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을 나타내고 굉장히 선도 같은 선인데 다른 느낌을 내죠. 딱딱하면서도 그 다음에 두께감이 틀린 집중과 몰입도를 갖게 하기도 하고요. 다 같은 선이에요. 선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어떻게 요리했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형 요소가 사람들은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고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어서 하나의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조소물을 만들어낼 수. 근데 우리는 그 점선면이 바로 디자인의 원리를 가져오고 요소와 원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시각적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짧은 선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선들의 중간에 율동감을 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변화를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수직선상에서 자유로운 곡선으로의 변화, 중성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여성적인 선과 남성적인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선들을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또 입체를 만든 건 아닌데 입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회오리 치는 듯한 역동감 있는 율동적인 선들로 화면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가들의 작업물엔 이렇게 선의 변화로 이루어진 작업물들도 있어요. 여기다 어떤 제목을 다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분명히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느낌 받으시죠? 컬러를 넣은 선들은 또 무채색의 선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선들의 규칙적인 어떤 움직임은 이러한 느낌, 다양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점보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좀 퍼지는 그 선들의 이렇게 여러 중첩된 레이어를 중첩시켜서 보면 마치 빛을 나타내는 느낌도 있고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원리를 적용하고 어떤 색감과 어떻게 표현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선은 무궁무진한 감정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폴 스미스라는 그 명품 의류, 가방, 패션 브랜드죠.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시그니처 패턴이에요. 어디든 이 폴 스미스 타이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여기서도 별거 아닌 선들을 사용했어요. 디자이너가 그냥 한 건 아니겠죠. 굉장히 고심하고 여기 들어가는 컬러며 선들의 두께며 변화며 신경을 썼겠죠. 이것도 어떻게 엄격히 보면 서피스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거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이 선의 변화로 동물, 자연물, 물고기, 새 이런 걸 표현해요.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활용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포스터예요. 포스터에 이렇게 어? 조형의 요소 선이 모여서 또 전체적인 면적인 느낌도 나고요. 이런 포스터 영역이 되기도 하죠. 앞에 선과는 또 어때요? 전혀 다른 느낌의 선 느낌이죠? 같은 선인데 이렇게 달라요. 이것도 선이에요. 선들의 교차, 꺾임, 그럴듯한.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메시지가 있겠죠. 앞에 전과 마찬가지로 패키지에도 서피스적인 차원으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포장 디자인에 선과 이건 점인데 선들의 움직임이죠. 근데 물론 이게 당연히 메시지와 디자인의 원리를 적용해서 표현된 거겠죠. 이것도 선이에요. 다 선들의 움직임이에요. 꼭 어떤 일러스트라던가 어, 직접 프리 드로잉한 그 어떤 일러스트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형의 요소가 어, 굉장히 그 감각적이고 음, 스토리텔링이 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모든 디자인의 시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보틀의 띠지 그 다음에 하드 케이스 디자인으로도 선적인 요소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폴 스미스 같죠? 이거 벽화예요, 벽화. 길거리 벽화. 어떤 공사장 뭐 벽화 외국이긴 한데 우리나라 벽화하고는 또 참 다르죠. 멋있지 않아요? 이제 다음은 점선이 됐으니까 면이 되겠죠. 면은 공간을인데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죠. 면적이 되니까 선의 이동이나 입체 한계 또는 교차 그런 교차에 의해서 생기며 입체화된 점이나 선에 의해서 성립된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길이와 넓이를 가지며 두께는 없다. 면에서도 유형별 특징이 있는데 선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들이 모이면 입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면들이 모여서 보면 전체의 면을 이루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작은 그 점의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밀도 높게 촘촘히 모이다 보니까 선적인 요소를 이고 선적인 요소가 전체 같은 동일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면이 되기도 하죠. 그 실제 이렇게 점선면의 조합을 이뤄서 면을 이루기도 하고 아까 그런 입체 같은 것도 면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투시 아니 입체는 아닌데 그 면의 색감을 달리함으로써 입체가 되기도 하고 작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점들이 빼곡하게 모였는데 면적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를 이용해서 면적들을 사용해서 입체처럼 보이는 면을 만들고요. 그게 실제로 작품에 활용이 되죠. 패키지에 요즘 좀 유행하는 패키지 디자인의 그 일러스트인데요. 많이들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당연히 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점선면의 아주 기본적인 조형 요소들을 활용한 그런 표현 기법들이 요즘 약간 패키지 그 패턴 그 서피스적인 측면의 어떤 그
유행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크레딧 카드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조형 요소들을 가지고 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딱 어느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조형 요소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난, 점선면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룬 사례들이에요. 이거는 그 우리가 앞선 저기 1주차 때 얘기 나눴던 맨디니 있잖아요. 알렉산드로 맨디니 작품이에요. 알렉산드로 맨디니하고 여기 맨디니라고 써여 있죠. 저기 롯데카드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만든 크레딧 카드 디자인이에요. 재밌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기하학적인 점선면 그것들의 조합은 이렇게 명품 가방의 어, 디자인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서피스 디자인이죠. 전체적인 패턴감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벽면에 벽지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점선면의 대가라고 해도 어 뭐라 대가죠. 누구의 작품일까요? 작품이에요, 작품. 이거는 이술 작품. 조형의 요소는 디자인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아맞추는 사람, 손. 칸딘스키 작품이에요, 칸딘스키.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하나, 그러니까 사례인데 면적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피스 디자인이죠. 달리 말하면 패턴을 만드는 사례인데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런 화면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응용된 사례들 이렇게.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슬픈 건 그러니까 디자인 소스를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팔아요. 이 디자인 요소들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네가 갖다 응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화된 디자인인 거죠. 누구나 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디자인이거든요. 그 디자이너, 물론 이것도 디자이너의 손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요번에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하고 싶어. 근데 막 서치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소스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여기에 우리 로고만 딱 얹히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5만 원 주고 샀어. 가격도 안 비싸요. 근데 디자인 회사한테 의뢰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10배 이상, 뭐 100배를 달라고 그래. 5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발해야겠어요. 이렇게 보급형 디자인들이 많이 이제는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보급형 디자인도 과히 나쁘지 않다. 이런 선택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물론 다 디자이너의 손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준급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까지 알아보고 2차 시 마무리 할게요. 3차 시에 뵙겠습니다.